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주는 채널의 퀀트 투자자입니다. 금주는 제가 주중에는 방송을 못하고 이제 주말에 몰아서 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가격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난주 일요일 정도부터 해서 쭉 빠졌고, 사실 빠지기는 지난 금요일 정도부터 해서 계속 빠졌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지금 열흘 정도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되시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들, 그 다음에 몇몇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들을 뭐 이렇게 게시판에서 물어보지 못하고 뭐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뭐 물어보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P가 많이 빠졌죠. 지금은 한 8%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한 9% 정도 되네요. 그죠? 지금은 P가 한 9% 정도 되는데, 이게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P가 많이 빠졌습니다. 대략 한 15%를 넘어가다가 지금 8% 정도로 P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코인을 사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주에 정리를 해서 그 뭐 구독자분들 궁금증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일요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요일 대학살, 해시율 급락, 그 다음 돈 세탁 제재 루머 나도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이 어느 정도 떨어졌었냐면 이때입니다. 18일 일요일이고, 이때 뭐 크게 많이 떨어졌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때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해시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 주말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해시율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했고, 가격에 대해서 이제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가격이 너무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대학살이라고 써놨는데 6만 달러 많이, 그것까지도 뭐 가볍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해시레이트가 많이 떨어졌고, 이거에 대한 원인은 그 스촨성 성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해가지고 이 신장지구가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여기서 뭐 단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해시율이 떨어졌고, 이때 이제 뭐 이게 뭐 저도 이게 뭐 지역적으로는 이 신장지구에서 홍수, 정전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이후로는 나타나면서 지금도 아마 해시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해시레이트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해시레이트가 떨어졌다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뭐 이유는 저도 몰랐어요. 사실 몰랐는데 어쨌든 이 스촨성에서 홍수와 정전으로 인해서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격은 떨어지고, 그리고 크립토 퀀트를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일요일 날에 많이 떨어지고 나서 크립토 퀀트에서는 몇 가지 징후가 있었다, 떨어지기 전에 세 가지 징후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해시레이트 떨어지다 보니까 거래소 입금이 당연히 증가할 거고,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 마진 거래가 늘어났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를 했다, 마진으로 증가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개미 투자가가 증가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투자가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주기영 대표가 뭐 하는 말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거래소 내에서 뭐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급 상황은 양호하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나쁘게 보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이후로 했어요, 이 사람이. 뭐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난주 뭐 금, 토, 일부터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한 열흘째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추세상으로는 얼마나 떨어질 수 있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 떨어진 겁니다. 16일 그러니까 16일부터 해서 이게 거의 한 열흘 전이잖아요. 지금 25일이니까.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많이 떨어지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 정도로는 계속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올해 1월달이 그런 경우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2월달에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떨어졌고, 지금도 한 일주일은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한 15일 정도가 P가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P가 한 20% 정도 되었고, 지금은 한 9%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P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외국에서 던졌습니다. 이거를 김치 P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김치 P,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15일까지만 하더라도 한 20%까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돈 세탁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도 돈 세탁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싸게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비싼 가격에 파는 이런 형태의 거래를 재정거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는 데는 길게 보면 한 보름 정도 걸리고, 짧게 보면 돈 세탁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재정거래를 할 때는 한 일주일에서 보름 간격으로 해서 아마 이 그 재정거래 물량들이 들어온다, 요 정도 그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 P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김치 P가 많이 20%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재정거래가 활발해졌다, 그렇게 되고요. 이게 18년 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17년 말에도 18년 이후. 그래서 18년 이후에는 최고인 22%. 제 기억으로는 17년 말에도 거의 한 50%까지도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는 그래서 최근래는 보면 한 20% 정도, 조금 더 20% 초과해서 한 22%까지 됐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는 뭐 안 된다고 하는 게, 신용카드 안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안 되고 외국 거주자는 가능하다, 외국에서 사서 국내로 보내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닌데, 일단은 신용카드도 열심히 막고는 있습니다. 막고는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USDT를 사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사서 재정거래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USDT를 사더라도 1달러 가격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P가 10%다 그러면은 10% 비싸게 USDT를 사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테더를 사가지고는 사실은 재정거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코인원에서 테더를 샀을 때는 그 가격이 결론적으로는 그 P가 붙은 가격으로 구매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정거래를 한다면은 블록 생성 시간이 짧은 리플이 유리하고 국가별로 P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에는 사실은 달러 매수 가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달러 대비 우리나라 가격 P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P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외환 거래법 위반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는 이게 한 건에 5,000달러 이체가 가능하고, 하루는 1만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러 알고 있고, 그리고 1년에 5만 달러, 여기는 나와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해외 송금 급증하면서 우리은행에서 중국 송금을 제한을 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없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카뱅도 분할 송금, 자금 세탁 의심, 해외 송금을 주의.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지금 해외 송금할 때 이거 재정거래 때문에 하는 것들은 알게 되면은 은행에서 막고 있어요. 예전에도 막았지만.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금액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기존에 보면은 연간 5만 달러, 매일 5천 달러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본다 그러면은 건당 5천 달러, 하루에 1만 달러, 연 5만 달러까지 을령 퀵 송금 가능했는데 이것도 아마 의심스러우면 막고 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거를 직접 송금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될 겁니다. 사실은 해외 사이트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트랜스퍼 할 때 그 적는 거 있어요. 그 적는 거 뭐 이렇게 1년 번호 적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해외 송금할 때 많이 막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송금 자체를 굉장히 막고 있고 또한 한 가지가 뭐 있냐면은 카드 거래도 가능했어요. 이거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물론 뭐 요청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거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신용카드도 코인 거래가 가능은 아직은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기사 위주로만 제가 팩트 위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뭐 제가 불법을 조장하긴 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그래서 카드 거래도 지금 카드사에서는 해외 거래소에서 이 카드 결제하는 거를 알게 되면 아마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고 그래서 카드 수수료나 암호화폐 거래 전송 수수료 제외하고 약 7% 수익 낼 수 있다 이러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웬만하면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년부터는 카드사에서 제한은 하고 있다. 그리고 카드 재정 거래가 아직도 가능한데 지금 예상으로 카드 결제에 맡기는 어렵다. 그래서 카드 그 예를 들자면은 그 바이낸스에서 카드로 결제를 해도 가맹점 이름이 그 뭐 거래소처럼 돼 있으면은 맞고 근데 카드 결제를 해도 다른 가맹점 이름이 나오면은 이때는 이제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로 가맹점 이름 표기가 되면은 그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정 거래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걸 할 때 보면은 이게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위험하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면은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골치가 아프고 그리고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이거를 제가 하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에 뭐 5만 달러, 건당 10,000달러, 건당 5,000달러, 뭐 그 다음에 5,000달러, 뭐 1일 10,000달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송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 보십시오. 뭐 해외에서 분기당 5,000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끌으면은 이거 관세청에 보고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건당 600달러 넘으면은 또 이것도 무조건 관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송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카드를 막 긁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관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이거대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재정거래 했을 때 이거대로 하면은 이 한도가 1회에 600달러거든요. 재정거래 카드로 한다면. 그러면 분기당으로 보면 5,000달러 까지는 괜찮아요. 그거 이하면은 사실 그 괜찮은데 그 이상 돼버리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게 1개월에 얼마 정도 됩니다. 한 번 할 때 한 50만 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3회 정도까지는 재정거래를 계산상으로 뭐 한 1달러 1,000원씩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에 50만원 카드 재정 거래를 한다. 그러면 피가 한 25% 정도 됐을 때 남는 게 한 10%, 한 10만원 정도 돼요. 왜냐면은 수수료가 한 5% 정도 나가니까 한 50만원 긁었을 때 그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은 한 50만원 긁었을 때 한 10만원 남습니다. 이거를 하자고 밤새도록 밤 안 자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긁었을 때는 이게 또 50만원씩
무제한으로 긁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재정 거래를 한다는 게 한 달에 3회 정도까지는 긁으면 아마 티가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그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긁어도 한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다. 이것도 잘못하면은 국세청이나 아니면은 저기 금융감독원 뭐 이런 데 보고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저도 이거 예전에 통장 조사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면은 안 좋다. 그냥 이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피를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피가 한 9% 되잖아요. 이 8% 정도 되는데 이 피가 20%에서 9% 정도 떨어졌으면 이거는 이제 살만한 겁니다. 이 살만하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 피가 9% 됐으면은 나중에 다시 이게 가격이 반등을 치면은 피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국내에서 피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피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사면은 나중에 피가 높을 때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차라리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그 트래블 룰 이런 데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이것처럼 하시면은 골치 아픕니다. 뭐 분기당 5,000달러, 1년에 뭐 5만 달러 한 번에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뭐 500달러, 600달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1일 1,000달러 이체 뭐 이런 것처럼 뭐 이것도 얘기 드리자면 뭐 스위프트 코드 아까 전에 생각나는데 스위프트 코드 막 적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갑니다. 이거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요거는 말씀을 한번 따로 뭐 드리든지 할게요. 이거 이제 더 이상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있지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을 조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암호화폐라는 게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는 미비한 게 많지만 그 외적인 암호화폐적인 내용이 아니라 현행 뭐 외환관리법이나 그 외에 이제 이 관세청에 대한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샀을 때 이 지금 면세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관상에서 지금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래 기사는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몇몇 분들은 어떤 코인을 사야 되냐 뭐 구독자 중에서 그러면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이 유명 트레이더가 이제 이렇게 기사를 쓴 거죠. 그 단기 랠리 직전에서 좋은 알트코인 3개를 추천을 했어요. 여기서 추천한 3개 종목을 보면은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도지, 라이트, 솔라나도 이거 엄청 올랐습니다. 이것도 올랐는데 도지는 뭐 당연히 많이 올랐고 이 중에서 이제 3개를 이렇게 뽑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3개 중에서 한 가지를 굳이 택일 한다 그러면 저는 라이트 코인을 고르겠어요. 솔라나는 너무 시총이 작고 도지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산이 높으면 아마 골이 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뭐 거의 경마장 가서 말밥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3개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셋 중에 하나 골랐을 때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제가 라이트 코인을 말씀드린 거지. 사실은 제가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 코인도 안 사고 그냥 비트코인만 사겠습니다. 이 알트코인들은 지금 여기서는 뭐 추천 알트코인들 여러분들 알트코인 많이 사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알트코인 엄청 좋아하니까 알트코인 엄청 많이 사시는데 알트코인을 사야 될 때는 지금이 아니고 이때였습니다. 이때 작년에 이 지금 이때 이 정도까지 최소한 이 정도까지 10월 이전 이 작년 10월 이전으로 알트코인을 사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때 샀던 알트코인들을 여러 가지 농부처럼 샀던 알트코인들을 지금은 팔아야 될 시점이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셔야 될 시점인 거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은 사실 알트코인을 살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샀던 알트코인들을 환전해서 비트코인으로 옮겨서 그거를 갖다가 바꿔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셔야 될 코인, 뭐 현금을 들고 사셔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것들은 제가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가격적으로도 아마 큰 변동성이 다시 한번쯤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떨어진 게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상간으로 해가지고는 아마 반등이 한번 나타날 것 같고, 그때가 되면은 제가 다시 뭐 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